이미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들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로보택시가 운행이 될 거고요. 그때까지 저는 로보택시 일반에 대한 기대 전망에 의해서 주가는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해서 지금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6월 1일까지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50개 도시에서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면 우버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는 우버의 밸류에이션을 가져와 버릴 겁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중반기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지금 가장 큰 이벤트죠.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로보택시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로보택시가 비즈니스를 전개할지 이런 부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는 러너스 퍼밋이라고 해서 임시 운행권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임시 운행권이 나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운행 직원들이 300명이서 지금 오스틴에서 계속 달리고 있대요. 24시간. 이 주행 데이터가 모여지면, 그러니까 물론 운전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안전요원이 앉아서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풀 블라운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제 운전 면허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주행 마일은 다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6월 1일 날 할 수 있는 사전 조건들은 다 된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지막 심사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절차가 되고 있고요. 뭐 소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예행 연습, 혹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도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이폰 앱이라든지 스마트폰 앱을 갖다가 깠더니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이제 봤더니 이미 그 뒤에 로보택시를 부르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 강제로 멈추고 비상 신호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코드가 다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들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로보택시가 운행이 될 거고요. 그때까지 저는 로보택시 일반에 대한 기대 전망에 의해서 주가는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해서 지금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6월 1일까지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언론의 보도 태도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우리 심리적 감수성으로 보면은 저는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는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운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24시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칼을 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죠. 칼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죠. 네. 접시를 깨도 거기다 사람이 다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가다가 지하철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확률이 적긴 하지만 큰 사고가 나오고 가슴 아픈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일하다가도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운전하면서 우리가 감성이 좀 더딘 거지,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근데 이게 감수성이 무뎌진 거죠. 뭐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류에게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운전이에요.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가장 많은 사고와 접촉사고와 사망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인간이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일로 그냥 규정하지만, 이것이 자율주행 로봇이 할 때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자율주행은 무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보택시는 인간보다 지금 10배 이상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10배 이상 안전하더라도 사고가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 관련된 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구글의 웨이모도 사고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지도에 없었던, 갑자기 우리식으로 하면은 전선주가 있다, 뭐 기둥이 있다. 그럼 얘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리고 웨이모는 지오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오 펜스라는 건 뭐냐면, 지리적으로 펜스,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HD 맵이 없기 때문에, 고화질의 지도가 없기 때문에 넌 여기 들어가지 마. 그래서 저 사람이 저기 가더라도 넌 여기 내려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한 지역,
자기네들이 학습하지 않은 지역, 자신들이 데이터로서 카메라로 찍지 않은 지역은 지오펜스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미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아요. 웨이모를 구글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경량 사고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하더라도 웨이모하고 똑같은 건 미국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대서특필할 겁니다. 왜요? 일론 머스크가 밉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보도가 나올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테슬라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운영했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전봇대와 들이받아. 사람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그럼 여러분 클릭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이거는요 꼭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웨이모에 대해서 웨이모 가다가 멈춰. 그래도 뭐 웨이모 뭔지도 모르겠고 잘 웨이모가 뭐 세상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 훌륭하긴 하지만 그 클릭 안 해요. 근데 언론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클릭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겠습니까? 장사가 되고 돈을 버는 행위라는 거죠. 언론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언론사 계신 분들.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루실 거잖아요. 무인 차량 갑자기 멈춰. 뭐 그러면 로보택시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트래픽이 생기기 때문에 클릭을 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실 거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영상, 클릭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기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그널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부정적인 소식일 거다. 무사고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AI 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코드에 보니까 그록3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델 Y에 예를 들면 뒷좌석에 터치 스크린이 없는 좌석 이 차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면은 좀 더 가격이 낮아져서 네. 그러면 내가 차를 멈추거나 쓸 때 이 터치 스크린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할 때는 이제 그록에다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 빠른 속도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앱을 켜서 멈추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록에다가 헤이 그록 차 멈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로보택시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몇 개 도시에서 올해 안에 자율주행을 로보택시가 운영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몇 개 도시로 확장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5개 도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개 도시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 2026년이나 2027년에는 2026년 말부터 될 거라 보는데 50개 도시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그리고 50개 도시에 예상되고 있고 뭐 올해는 5개 도시에 예상되고 할지라도 올해 5개 도시 하더라도 도대체 몇 대를 운영할 것인가. 지금 5월, 6월 달에는 맥스 20대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8월, 9월, 10월, 11월에도 20대만 하느냐? 아니, 이거는 시험 중인 거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슬라는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웨이모도 들어가서 지금 현재 3,500대가 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5개 도시에서 미국 이걸 갖다 더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7,00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10,000대 이상 내년에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몇 대 할 거냐라는 거. 만약에 보수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오스틴에서 여러분 우버 드라이버들이 실제로 하루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숫자가 3,300대에서 3,500대예요. 자, 3,300대하고 3,500대가 진행되는데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해서 한 400대만 운영하지. 그러면 우버의 시장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400대를 열심히 저는 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버는 비용이 마일당 $2가 나와요. 그러나 로보택시는 마일당 $1입니다. 그러면 훨씬 가격이 저렴한데 사람들이 테슬라의 것을 타겠죠. 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400대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냐. 이건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버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아니야 우리 한 2,000대 운영하지. 2,000대 운영하면은 우버가 9월 달 정도나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매달 확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달 조금씩 늘려서 한 9월 정도에 2,000대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은 우버의 40%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우버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테슬라가 정말 미친 듯이 우리 한 4,000대 운영하지 뭘. 그냥 오스틴을 갖다가 로보택시로 깔아버리지 뭘. 왜요? 테슬라 4,000대 생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차피 테슬라는 여러분 웨이모와 다르게 특수 차량이 아니잖아요. 특수 차량은 한꺼번에 뭐 400대 하려다 2,000대 하려다 4,000대 이게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차를 수입해 와야죠.
수입해 와서 거기다가 라이다 달아야죠. 특수 장비를 하려면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예를 들면 모델 Y 생산했는데 이번 달 팔고 남은 저기 이 창고에 10,000대 있어요. 이건 10,000대 다 풀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모든 차량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는 다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모델 Y 주니퍼 나왔는데 재고가 지금 10,000대 있네. 이거 10,000대 오스틴에 다 풀어. 이거 그냥 결정하는 순간 그냥 오스틴으로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허가가 떨어진다라면 6월 달에 잘 제대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정말 2,000대만 가도요. 우버가 붕괴됩니다.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얼마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버를 얼마나 붕괴시킬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버의 매출 규모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버의 매출 규모를 뭐 우버보다는 저렴하게 할 거니까 50%를 테슬라가 가져온다라면, 자, 여러분 주가 핵심 뭡니까?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이 이제 기대치죠. 기대치는 사실은 최고주죠. 테슬라는. 이제 기대치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선반영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로보택시의 실적을 뭘로 예측할 겁니까? 몇 대가 운행되는지가 나오는 거고, 이 몇 대가 운행될 때는 우버 실적의 50%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반 정도 될 테니까요. 그러면 오스틴에서 우버를 붕괴시킬 것이냐, 우버 시장을 50%를 뺏을 것이냐, 그냥 존재감은 없지만 그냥 의미 있게 한 400대 굴리면서 200대에서 400대 굴리면서 테슬라 로보택시는 올해 말에 가을이죠, 여러분. 잘 운영되고 있어. 그냥 요 정도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이걸 사우디에도 가져가고 뭐 한국도 신청을 하고 일본도 신청을 하고 유럽도 가져가고 뭐 요 정도로 보여주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올해부터 그냥 예를 들면 이건 일론 머스크의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경영진의 결정사항이죠. 이거 허가 받았고 5월달, 6월달 테스트 오케이였고, 자 9월달부터 가는데, 9월달부터 비즈니스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9월달부터 해서 그냥 초반부터 오스틴 같은 경우에 아무 문제 없으니 우버는 그냥 정리하지. 로 결정이 나면 테슬라 주가는 급상승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버하고 적절한 이 잠식을 갖다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중간 정도로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근데 파괴적으로 우버의 시장을 초기부터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로보택시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저는 대단히 급상승하게 될 거고, 이것이 올해는 5개 도시지만 똑같이 내년에는 50개 도시란 말이에요. 2026년 1월부터 50개 도시가 짠 되는 건 아니겠죠. 늘어나겠죠. 도시가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이 개선될 거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모데레이트 중간적으로 그냥 온화하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어그레시브하게 접근하느냐, 완전히 테슬라가 이 접근 방식은 바로 연결되는 게 실적이에요. 바로 실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멀티플 기대치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실적과 멀티플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50개 도시로 물론 일부에서는 150개가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과장된 거고요. 전 2026년 하반기 정도에는 50개 도시가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50개 도시에서 공격적으로 안 가고 중간적으로 가게 돼도, 미국 50개 도시에서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면 우버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는 우버의 밸류에이션을 가져와 버릴 겁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중반기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모든 전제 조건은 저는 근데 할 거라고 믿습니다. 테슬라의 AI 기술이, 즉 자율주행 기술이 충분히 성숙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조그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큰 여론의 저항 없이, 처음에는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접촉사고도 테슬라 로보택시 충돌해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하고 방송에 보도하고 유튜브에 나오고 해가지고 큰 트래픽을 끌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분 주가가 많이 출렁일 수 있고 플룩투에이션, 변동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을 수가 있지만 로보택시가 작동된다 할지라도 로보택시 운행되기 전인 5월 달에는 그냥 기대치로 멀티플로만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6월 달, 7월, 8월은 6, 7, 8월은 대단히 변동폭이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거고,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는 2026년에서 몇 개 도시로 확대되느냐, 이런 소식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것은 중국에서 그렇다면은 비감독,
그건 언슈퍼바이즈가 지금 로보택시인 거고요. 감독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또 확장되는 것도 보셔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확장되는 거 보셔야 되고 유럽에서 확장되는 거 보셔야 되고 지금 뭐 어제 보도에서는 일본하고 사우스코리아도 정부에 허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제가 언론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로보택시는 아닙니다. 감독하에서 일반 모델 3나 모델 Y의 신차에 쓰이게 될 거죠. 이런 부분의 어떤 시장 확대도 중요한 변수로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보택시만 두고 봤을 때는 뭐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량 판매 실적은 뭐 크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로보택시는 차량 판매에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2026년에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차를 갖다가 돈 좀 벌어와 로보택시처럼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허가가 난 특수 차량에 한해서만 로보택시가 2026년까지는 진행될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Y 지금 주니퍼에는 앞 범퍼에 지금 원래는 카메라가 8개인데 하나가 더 추가돼서 9개로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카메라가 추가된 것을 있어야만 로보택시가 될지 아닐지는 비감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 3와 모델 Y에 있는 차량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물리적인 업그레이드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 차량이 쏟아지면서 로보택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로보택시로 돌아다니는 그 기술력을 보게 되면 내가 이걸로 돈은 못 벌어도 나도 저렇게 무감독으로 2026년이나 2027년에는 탈 수 있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면은 테슬라의 일반 차량의 마케팅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것만큼 테슬라 일반 차량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판매도 마케팅 부스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중저가 차량이 나왔는데 뭐 대참사 안 팔려 아무도 안 사 뭐 이러면 큰일 나죠. 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이 중저가 차량이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유의미하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중국의 중저가 BYD를 비롯하여 이런 차량들의 경쟁과 테슬라가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중국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도 역시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은 이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당분간은 그래도 이 로보택시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네요. 네, 옵티머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거는 이례적인 멀티플 기대치에만 성장이지 옵티머스가 당장 여러분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돈을 벌어주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보택시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2025년 하반기 3분기하고 4분기에는 매출 재무제표에 기타 재무제표든 서비스든 찍힐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에 매출에 기여한 것이 로보택시가 찍힌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찍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어느 규모로 찍힐 것인지를 보게 되면 5개 도시를 보더라도 이게 되게 공격적으로 테슬라가 나간다 또는 되게 모데리트하게 그냥 중간값으로 나간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년도에 50개 도시로 확장되면 곱하기 50개 도시 해가지고 대충 매출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 증가와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건 순이익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순이익과 순이익의 증가분이 중요한 밸류에이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드디어 로보택시가 밸류에이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멀티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선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로보택시가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뉴스가 날 거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이렇게 약간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연방 정부에서는 페더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래서 조금은 자잘구레한 사고까지도 지금은 다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잘구레한 인명피해가 없는 어디 가서 옆 차량 가서 기스가 났다든지 주차하다가 부닥쳤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미한 사고는 이제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연방에서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이겠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인명피해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 할지라도 1년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10배로 줄어든다는 얘기지 0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20대가 운영될 때는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에 400대가 운영되고
2,000대가 운영되고 텍사스 오스틴에만 정말 어그레시브하게 해가지고 4,000대가 운영된다면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사고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고다. 뭐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 뭐 텍사스 워낙 이러한 이 날씨가 안 좋잖아요. 변동폭이 심하고 또 이건 운전자가 저쪽에는 음주운전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인간보다 더 10배, 20배, 30배, 나중에는 100배 안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있잖아요. 저 운전 앞에 있는 사람이 맥주 한 잔 하고 나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불안해요, 여러분. 그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건 인류에게 있어서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수용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이 수용성들이 로봇이 사고에 대한 것에서 대해서는 되게 준엄하게 꾸짖을 거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기에 테슬라의 사고가 날 때마다 주가 변동은 피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로 삼으실지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투자 철학에 저는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박사님이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지금의 이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적립식 투자하는 게 괜찮은 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항상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분산 투자가 항상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최근에 이번 주 매주 사실은 조금씩 사다가 요번 월요일부터는 멈췄거든요. 사실 지난주부터 멈췄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다시 저기 계산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질까? 얼마큼 떨어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그때 살까? 2분기 실적 나올 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살까? 뭐 좀 모아뒀다가 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시기긴 해요. 저는 사실은 지난 4월 달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 한 1,000만 원어치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4월 달에는. 그래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만 지금 왜 돈이 나는 그것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을 제가 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가족들 톡방을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시그널을 반드시 적어라. 그리고 그 근거를 몇 줄이라도 적어라.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이라든지 한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요즘 들어오면서 제가 예를 들면은 리튬 아메리카스를 4월달에 샀었는데 왜 샀는지를 이유를 적어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내년 6월까지 그 돈을 묶어둘 수 있다라면 분산으로 테슬라 주식을 지금 올랐어도 구매해도 좋다라고 저는 가족들에게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체 판단하실 거고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버리지는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되게 높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하셔도 좋죠.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싶네요. 근데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시면 이 흔히 말하는 상승했던 효과가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빼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 여동생이 막 자기 5월달에 그러니까 4월 말에 무조건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가 어디서 대출 받아서라도 좀만 더 견뎌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빼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레버리지를 들어가면 상승 효과가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6월에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 Q가 이제 출시 예정인데 시장의 반응이 괜찮을 거로 보시나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여러분 저는 모델 X는 사라질 거라고 봐요. 굳이 뭐 자율주행의 시대에 X라는 이 날개 이거 처음엔 조금 해서 탔지만 이건 니치 마켓으로 벌써 가고 있잖아요. 모델 S는 그 니치 마켓에서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한 차량, 사고가 나지 않는 차량이라면 굳이 대형 차량, 큰 차량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차량의 크기와 중저가 차량에 대한 선호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율주행 타는데 되는데 굳이 뭘 내가
뭐 차박 1년에 몇 번 한다고. 저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지만 네. 차박용 차를 사겠어요. 저는 정말 도심 외에는 저는 차를 산 지 지금 새 차로 제가 테슬라 나오기 1년 전에 차량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었는데 지금 구매한 지가 벌써 6년, 7년 되는데 4만 킬로도 안 탔어요. 네, 신차급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뭐 하냐 차를 이렇게 세워만 두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서울을 벗어나면 무조건 기차를 타거든요. 네. 그리고 기차를 타지 않는 도시로 가는 건 가능하면 거절하고 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뭐 저녁에 술 약속이 있다 그러면 차를 안 타고 네. 뭐 이동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중저가 차량이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이 풀린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중저가 차량을 반드시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소비자들의 판단인데요. 저 같은 판단이 지금은 소수일 수 있으나 자율주행이 로봇택시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차량에 대한 중저가 차량에 대한 니즈는 수요는 더 커질 수 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으면서 로봇택시가 너무 많이 다니는데 지금 비용이 지금 우버의 반 가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택시 가격의 50%로 도어 투 도어로 언제든지 부르면 로봇택시가 내 집 앞에 와 있고 내 목적지까지 바래다 준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지금도 저 주변에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자가용 운전하는 것보다 택시가 더 싸다. 택시 그냥 모든 거를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만 타도 네. 자가용 비용에 감가상각에 그다음에 유지비에 그다음에 뭐 보험료 이런 거 다 치면 택시가 더 싸다 사실은. 근데 사람이 택시를 안 타게 돼 있는 거고 항상 또 부를 때마다 쾌적한 택시가 오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로봇택시 사이버캡은 설계도 잘했어요. 로봇 청소가 가능하게 해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점점 많아지면요. 전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예요. 굳이 자동차를 내가 가져야 되나? 이런 분들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모델 Q라든지 앞으로 나올 모델 2도 그렇고 이러한 중저가 차량의 니즈는 저는 자율주행의 성공만큼 마찬가지로 정비례하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